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배웠고 역함수도 배웠으니까 자 일단은 역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잖아, 그치? 그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가 있고요. 만약에 fa가 b가 된대. 그럼 이제 당연하게도요. f의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이게 일단 역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알았지? a가 돼야 돼. 이렇게. 괜찮을까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에 봐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하긴 했는데 f에다가 아니다. f 역함수에다가요. f를 합성했어. 거기다 a를 대입할게. 그러면 몇이 나올까? 얘는 뭐가 나올까? AB? 내가 저번 시간에 자 봐봐.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 a를 일단 어디다 넣어야 돼? 가까운 곳에다가 f에 넣는 거지. 그럼 봐봐. 얘는요. f 역함수에다가 다시 fa를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몇이야? b잖아. b는 몇이라고요? a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f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걔 뭐가 되는 거야? 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봐. a를 넣어봐. 다시 뭘로 나와? a로 나오잖아. 만약에 뭐 3을 넣었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 3이 나오겠지. 우리 이런 함수 뭐라고 불러? 무슨 함수? a를 넣었을 때 다시 a로 나오는 거. 그치? 항등함수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함수 f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항등함수가 된다고. 이해될까? 얘는 물론 얘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쵸? 바뀌어도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 f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했어. 거기에다가 또 b를 대입해 주는 거지. 그치? b를 대입해. 그럼 얘는 또 뭐야? 그치? 얘는 f 역함수에 b 대입하면 a인데 또 fa는 다시 b니까 얘도 b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누굴 먼저 넣던 간에 그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한다. 얘는 무조건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항등함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알았지? 역함수와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다음에 역함수 있지? 역함수의 역함수 있잖아. 이거는 뭘까? 그냥 원래 함수 자기 자신. 그쵸?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집합으로 따지면은 여집합의 여집합 같은 느낌.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은 자기 자신 되는 것처럼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f야.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자, 예를 들어서요. f랑 g를 합성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야. 자,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봐. 우리 fg의 합성함수랑 gf의 합성함수도 다르다는 거 알아.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그치? 자, 마찬가지야. 여기 봐봐. 얘가 어떻게 되냐면 구분 잘해야 돼. 얘네들의 역함수는요. g 역함수가 먼저 나와. 걔와 f의 역함수의 합성함수와 같다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반대로 나와야 돼. 알았지? 합성함수 역함수는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다. 할 수 있겠어요? 각각 역함수 취하고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지. 자, 봐봐. 역함수끼리의 합성함수는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 된다면서. 그치?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역함수니까 요거 해볼까? 어떻게 되나? 원래대로 우리 배운 대로 하면은 얘랑 그 역함수랑 합성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실제로 보자. 요거 두 개 만나니까 어떻게 돼? 없어져. 항등함수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얘 만나니까 어떻게 돼?
얘도 항등함수 돼버리는 거죠. 그치? 실제로도 만나니까 항등함수가 돼버리네. 그쵸? 보통은 기호로는 i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치? ix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도 알아두면 되겠다. 괜찮겠죠? 보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이거 지워도 되나 이거? 17번.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 배웠지, 그치?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물론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있잖아. 역함수를 자 구해봐 라는 문제가 아닌 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보다는 비교적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훨씬 많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70번 볼게. fx가요 3분의 1x래. 근데 gx가 3x 플러스 5래. 이 두 함수에 대해서 자 f의 역함수와 g를 합성해서 거기다가 2를 대입하래. 해보자. 이거 일단 해볼게. g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2 대입해보자. 몇이야? 11이죠, 그쵸? 그러니까 f의 역함수에다가 11을 대입하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식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연습해야지 이제부터, 그쵸?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가 몇인지 지금 모르는 거지. 얘를 K라고 해보자. F 역함수에 11을 대입했더니 그게 K라는 얘기는요. 거꾸로 생각해봐. F에다가 뭘 대입하면? K를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11이 된다는 거야. 이걸로 구하시라고. X에다가 뭐 대입하라고요? K 대입해. 그러니까 3분의 1 K가 뭐가 되는 거야? 11이 되는 거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었잖아. 그치? 이 성질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 그럼 K는 몇이에요?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할 수 있겠지? 똑같은 문제야. 역함수를 뭐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역함수 구하고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계산 문제가 아니야. 그치? 자, 일단 요거 먼저 간단하게 만들자. 합성 함수의 역함수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풀면? F의 역함수와 누구? 그치?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그냥 G가 되겠지? 여기다 1을 대입하라는 거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사실 이제 아까 17번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 거지. 괜찮을까요? 자, 1 대입하자. G1 몇이야? 12. 그러니까 F 역함수에다가 12를 넣은 거랑 똑같은 거고요. 또 얘를 몇으로 놓는 거야? K로 두는 거지. 그럼 이제 반대로 F에다가 뭘 넣으면? K를 넣으면 그게 뭐다? 12다.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3K 마이너스 6이 12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은 K는 몇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나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역함수 구하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대입해서 푸는 문제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야. 이것도 또 그거잖아. 가성비 안 나오는 문제, 그치? 그림 그리기 싫다. 그래야지 어떻게 그래도, 그죠? 그래야지. 그리자. 해볼게.
문제를 풀어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보자. 자,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니까 아마 풀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해볼게.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먼저 보자. A를 대입하는 거니까 뭘 대입해야 A가 되는지 또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해보자. 일단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Y는 X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Y는 X 위의 점들은 X, Y 좌표 모두 같기 때문에 X가 A라면 Y도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그치? X가 B라면 Y도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고요. X가 C라면 Y도 C, X가 D라면 Y도 D, X가 E라면 Y도 E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Y는 fx, fx는 Y는 X가 아니야. 그림 잘 보셔야 돼, 알았지? 얘가 fx다, 그죠? 자, 해보자. 여기에서 마찬가지야, 똑같아. 얘는 f의 역함수에다가 다시 a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자, 얘가 몇인지 생각해봐. 얘를 뭐라고 놓으라고요? K라고 놓으라고. 그치? 그 말은 뭐야? F에다가 K를 넣었을 때 A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K는 몇이 되겠어요? F에다가 K를 넣었더니, 봐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F에다가 K를 넣었더니 A가 된다. 함수값이 A가 된다. Y값이 A가 되니까 찾아보니까 누구야? B지. K는 B야. 요거 이해돼요, 지금? 괜찮지, 그치? X값을 찾는 거니까. 또 보자. 이번에는 얘가 B라는 건 다시 B를 대입했다는 얘기겠지, 그치? 얘는 그러면은 또 F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했다는 건데, 그치? 얘를 이제 뭐라고 할까? 얘를 뭐 L로 둘까? L? 그럼 뭐가 되겠어, 이제? 다시 여기서는 F에다가 L을 집어넣은 값이 B라는 거네. 맞죠? 그럼 또 찾아봐야지. F에다 뭘 넣어야 B가 나오는지, 그치? 또 따라가 봐. 따라가 보니까 얘네, 얘. C. 그죠? 그럼 L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 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3번. 그래서 자, 19번 됐으면은 20번도 보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이야. 방금 했던 건 역함수의 성질이었죠?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인데, 자,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잠깐 언급했었어. 우리 역함수 구하기 할 때 있었잖아. 일단 뭐 하라 그러지? 뭐랑 뭐를 바꾸라 그래? x랑 y를 바꾸라고 했잖아. 역함수 구할 때, 그치? 그때 생각해보자. 그때도 봤었지만 우리 대칭 이동할 때 y랑 x를 식에서 바꾸는 경우는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 그치?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보자. 지금 근데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y랑 x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은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거 볼까? 뭐 마침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자. 자, 얘가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하잖아, 그치? 얘 역함수 그래프 볼게. 역함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는요, 봐봐. y랑 x랑 바꾸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0을 지낸다면 얘는 0, a를 지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가 지금 뭐 b, a를 지나니까,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a, b를 지나겠죠? 또 c, b를 지나니까 이 함수가, 그치? c, b를 지나니까 그 역함수는 b, c를 지나겠지? b, c. 또 d, c를 지나니까 c, d도 지나고요.
2, D를 지나니까 D, 2도 지나겠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직접 눈으로 봐도 어때? 뭐에 대해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얘는 조금 이제 그 fx랑 그 역함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만나게 한번 그려볼게. 간단하게 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있어. 얘가 y는 x고요. 예를 들어 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잖아. 그치? 얘가 y는 fx라고 해보자. 알았지? 조금 그림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그려서 여기까지 얘가 y는 fx라고 하자. 얘가 y는 x지. 얘 역함수 한번 그려볼게. 역함수 얘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아요? 얘가 이제 y는 fx의 역함수의 그래프인 건데 우리가 이제 찾는 건 뭐냐면요. 교점이야. 또 교점이야. 우리 교점 지겹도록 찾았었잖아. 그치? 또 결국 교점이라고요. 교점 어딨어 근데? 여기 있네. 그치? 얘가 교점인데 보면은 교점이 봐. 우리 맨날 교점 찾을 때 어떻게 찾지? 연립하잖아. y는 fx랑 y는 f의 역함수가 같다고 놓고 그 방정식을 풀면은 그 해가 교점을 찾는 거였는데 자 이거 얘랑 얘 역함수 놓고 보잖아? 방정식 못 풀어. 나는 풀 수 있지. 너는 못 풀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얘랑 그 역함수를 갖다고 놓고 풀기에는 식이 너무나도 복잡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잘 째려봐봐 이거. 저 교점들이 근데 보니까 꼭 fx랑 그 역함수랑 만나는 점으로 찾아야 되나? 또 다른 애 만나는 거 없나? 그치, y는 x. 결국은요. 이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이랑도 일치하네. 그치? 그래서 이제 나온 성질이 뭐냐면요. 역함수와의 교점은 fx와 y는 x와의 교점과도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얘랑 같다고 놓고 푸는 것보다는 얘는 x다라고 놓고 그 방정식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될까? 그래서 이제 얘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이거 그림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요 이거? 그림? 옆에다가 쓸게. fx와 여기다 쓸게요. y는 그 역함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좋다는 거야. 일단은 알았지? 괜찮아요? 물론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면은 이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지나가자. 알았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하면은 역함수 구해가지고 연립할 거야? 그거 아니라고. 알았지?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진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별로 없어 얘들아. 알았지? 역함수를 그래서 연립하면은 보면은 헉소리 날 거야. 진짜 복잡하다고. 그게 아니라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시라고. 그게 훨씬 쉽다고. 알았죠? 해보자. 20번. 함수 마지막 유형이지, 그치? fx는요? 4분의 3x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그 역함수 y는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구하라는 거지, 그치? 자, 마찬가지야. 이거는 근데 사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고 연립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는요. 그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구한 다음에 연립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거야.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얘랑 그러니까 y는 4분의 3x 플러스 2랑 누구? y는 x. y는 x와의 그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4분의 3x 플러스 2가 뭐랑 같아지는? x랑 같아지는. 같아야 만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풀어주자. 넘어가. 4분의 1x가 2가 되네. 양변에 4 곱하니까 x는 바로 몇 나와? 8 나오죠. 괜찮아. x가 8이니까 마찬가지야. y는 몇이겠어요? 당연히 8이겠지. 왜? 이 교점은 다 뭐야? y는 x 위에 점인 거잖아. x랑 y가 똑같지 뭐. 그쵸? 8,8 이렇게. 그래서 뭐 찾으래? a 플러스 b의 값은 8 플러스 8이니까 16 나오겠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하면 함수는 끝이야. 이제 딱 두 단어 남았다 얘들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치?